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가사 싱크 안 맞네.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네, 나무야 미안해 시간 가지도록 하죠. 여우의 나무야 미안해.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시작하려니까 좀 어색하네. 하도록 할게요. 좀 어색해도. 자, 여러분들 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잘 준비 다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나무야 미안해. 동음이의어의 사용 오류. 동음이의어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당신은 아직도 칸트 철학의 신비를 접하지 못하셨군요 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이쿠 신비한 것이라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이 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 답을 듣고 두 사람 모두 흔쾌히 웃는다면 아주 현명한 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유머, 재치, 개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색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답은 동음이의어의 사용 오류를 범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 사람이 말한 신비의 개념과 두 번째 사람이 말한 신비의 개념은 한자로는 같은 단어일 망정 맥락에 의해 각기 의미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오류를 가리켜 애매어의 오류 또는 다의성의 오류라고 한다. 몬테카를로의 오류. 정기적 개연성에 대한 원리의 의미를 오해함으로써 과거에 관찰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미래에 대해 예상하는 잘못을 범하는 걸 말한다. 도박사의 오류 또는 도박꾼의 오류라고도 한다. 예컨대 그동안 계속 잃었으니 이번엔 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통용하지는 하지만 평소 승률이 50%라면 100번을 연이어 진 후에라도 101번째 이길 확률은 여전히 50%다.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 일명 도미노의 오류다. 미끄럼틀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끝까지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점에서 연쇄 반응의 효과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다. 강재류는 검열제도에 대한 반대 이론을 미끄러운 경사면을 타고 일사천리로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주장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포르노 출판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 만약 포르노 출판물이 금지되면 머지않아 신문과 잡지가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교과서와 정치 연설 그리고 강의 내용이 검열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한 정신의 통제는 불가피하다. 논리학 교과서 속에만 존재하는 오류가 아니다. 의외로 이런 오류는 유명 지식인들의 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주장들 중에 인터넷 실명제가 이 나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말살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오류이다. 미끄럼틀 타기는 동네 놀이터에서나 타고 논술에선 자제하는 게 좋겠다. 과도한 비약을 삼가하자는 것이다. 끝입니다. 네, 오늘 알아본 3개의 오류. 동음이의어 사용의 오류, 몬테카를로의 오류,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였고요. 기본적으로 동음이의어의 사용 오류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같은 말 다른 뜻 개그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이 배 참 맛있다. 너 혹시 육식하니? 너 혹시 인육하니? 막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왔던 칸트 철학의 신비를 접하지 못하셨군요
아이쿠, 신비한 것이라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앞에 신비는 칸트 철학에 대한 거고, 뒤에 있는 신비는 미지의 것이라는 거죠. 네, 이걸로 이용해서 개그를 치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를 정색하고 따지고 들면 개그가 아니고 그냥 분위기만 낄끼빠빠가 된다. 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몬테카를로의 오류는 이제 가장 흔한 말로는 이제 도박사 오류인데, 도박사 오류는 당신이 첫 번째 로또에서, 그리고 100번째 로또에서, 1000번째 로또에서, 100만 번째 로또에서 모두 확률은 똑같이 650만 분의 1이라는 거. 1등이 될 확률은 여전히 똑같다. 이거는 약간 확률 통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 오류였고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요즘에 가장 핫하죠. 요즘에 가장 핫한 오류인데, 처음에 시작을 하나 건드리면은 두 번째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세 번째 건 어떻게 할 것이며, 네 번째 건 어떻게 할 것이며, 마지막에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 혹은 그 이상,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옳은가 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어느 부분에서 제재를 할 것이며 어느 부분까지만 커트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오류를 범한다고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요즘에 가장 핫하고 가장 많은 오류를 겪고 있는 게 성급한 일반어의 오류랑 미끄럼틀 오류인데, 이런 거는 항상 조심을 해서 언어 생활, 사회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무에 비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타깝군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오늘 내용은 조금 길어요. 오늘 내용은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네요. 좀 많이 긴데, 공포게임 모르겠어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날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오늘의 나무야 미안해는 발생론적 오류, 그리고 복합적 질문의 오류,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반대의 추론, 총 3가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론적 오류. 명제의 타당성을 그 원인이나 기원과 혼동하는 오류다. 즉, 어떤 이념, 사상, 이론을 기원으로 갖는 속성을 그 이념도 가지고 있다고 추리하는 오류다. 예컨대 분석 철학은 영미 제국주의의 철학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사상에 물들기를 원하지 않는 한 분석 철학을 배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오류에 해당한다. 또 어떤 논증이 보잘것없는 출처에서 유래되었다는 것만 이유로 그것이 필연적으로 거짓이라고 상정한다면 그 역시 바로 발생론적 오류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에 묻은 때에 시비를 거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텍스트 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텍스트를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뜻이다. 프로이트와 러셀은 인간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자연에 대한 공포로서 비롯되었다 주장했는데, 이는 흔히 발생론적 오류로 지정되곤 한다. 사하키아는 우리의 종교적 신앙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와 그 최초의 계기를 무엇이 마련했는가를 확증한 이런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무엇인론의 논증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은 적절한 일이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건 과학이나 주술이나 연금으로부터 발생했다고 해서 현대과학이 무의미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발생론적 오류는 역사의 평가에서 자주 나타난다. 역사를 오늘의 관점과 기준에서 평가할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된 인물이나 세력이 했던 일은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사 그들이 좋은 뜻으로 했던 일이라도 나쁜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사 재평가나 청산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발생론적 오류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텍스트의 논리와 상충하기도 한다. 논리는 수학적 모델에 따르긴 하지만 수학처럼 완벽하진 않다. 사람들은 텍스트의 그런 빈틈을 텍스트 생산자에게 대한 신뢰 여부 정도로 메우려고 한다. 이런 시도는 발생론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 그걸 오류로 여기지 않고 신뢰의 정당한 기능이라고 본다. 논리적 오류라고 하는 건 수학적 모델의 산물인데 인간 세계는 수학적 모델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디지털이라기보단 아날로그형 판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늘 발생론적 오류를 경계하면서도 이런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 복합적 질문의 오류. 논쟁에서 한 질문에 사실상 두 개의 질문을 담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복합적 질문은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물음이다. 예컨대 야동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야동을 보는 걸 중단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사실상 당신은 야동을 보는가? 라는 질문을 포함하여 두 개의 질문을 한 번에 던진 셈이다. 가령 왜 이혼한 가정의 어린이는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보다 정서적으로 불안할까? 라는 질문도 복합적 질문이다. 이혼한 가정의 어린이가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보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불확실한 주장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증명하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옳다.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신문을 보자.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당신의 허위 광고 결과로 판매가 늘었죠. 맞죠? 판매고가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광고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군요. 당신은 얼마 동안 그런 짓을 해왔죠? 여기에서도 복합적 질문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에 대한 반대의 추론. 발생론적 오류의 한 유형이다. 강제류는 이를 추론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 추론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에 따라 추론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오류로 정의했다. 그는 옳은 주장이라도 가령 그 주장자가 미천하거나 학식이 없거나 심지어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나치는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상대성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소련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맨델이 수도사의 신분으로 진화론을 발표한 데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겨 이를 부르주아적 관념론이라 일축하여 버렸다고 말했다. 발생론적 오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강제류는 일개 농민이지만 혹은 말단 직원이지만 등을 전제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흔히 보이는데 이것을 겸손한 태도로 여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람에 대한 반대 추론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남의 의견이 그런 조건을 달면 욕설이 된다. 예를 들어 일개 병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다니 등 추론 자체와 관련 없는 전제를 내세워 주장을 꺾으려 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반대의 추론의 오류가 된다. 라고 했다. 또 강제류는 사람에 대한 반대 추론에는 욕설이 되는 것 외에 환경적인 것이 있다며 환경적 추론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논지의 타당성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사람의 특수한 환경을 들추어 그 주장을 깎거나 또는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를 범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령 목사가 어떤 주장을 한데 마땅치 않으면 그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님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며 못마땅하게 말하는 것이나 학생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면 학생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라는 주장의 논리성과는 관계없는 조건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 이런 오류에 포함된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반대 주로는 논리학에서만 오류일 뿐 현실 세계에선 상식으로까지 자리 잡은 느낌이 든다. 특히 당파적 대결 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오류가 아니라 진리처럼 여겨진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 우리 편이 한 말은 선의의 고언인 반면 상대편이 한 말은 악의 모함이라는 식으로 여기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이를 편가르기 문화로 요구하는 기본 문법이다. 편가르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편가르기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문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느냐는 기준이다. 한국 편가르기 문화 특성은 그것이 사람 중심이라는 데에 있다. 한국인들이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정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갖게 된 문화겠지만 이는 공공적 차원에선 거의 제약이다. 자가성찰은 사실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무야 미안해, 복합적 질문의 오류, 사람에 대한 반대 추론, 그리고 발생론적 오류 세 가지를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발생론적 오류는 이제 요즘은 조금 덜 하죠. 약간 편견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사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거의 다 편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발생론적 오류와 복합적 질문의 오류, 사람에 대한 반대 추론, 전부 다 그 어떤 편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부 다 사상, 이제 발생론적의 오류는 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상에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그걸로 추리하는 것은 틀렸다, 오류다, 틀렸다라는 말보단 오류다 라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복합적 질문의 오류는 이제 논쟁에서 한 가지 질문이 아닌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에게 한 가지에만 대답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에게 대답한 것처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 대한 반대 주로는 요즘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편견과 어떠한 집단과 개인 간의 혹은 집단과 집단 간의 편견에 관련된, 편견에 가장 근접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론했을 때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그 추론이 누가 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 그걸로 인해서 추론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오류. 마치 그런 거죠. 저명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저명한 학자가 얘기한 거니까 무조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일반인이 어떤 얘기를 하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편가르기를 해버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무야 미안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나무야 미안해는 전부 다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좀 ASMR 관련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는 아니고 한 3페이지 반 정도 됩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거의 50분 넘는, 네, 40분, 50분 정도 되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 뭐 거의 8시입니다만,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